자, 이제 8개 원리 중에 먼저 오늘 조미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조미권은 방금 보셨듯이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가 조미권입니다. 자, 제가 갑소에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 보세요. 갑소의 컴퓨터를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사실상 지배한다를 조미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컴퓨터를 의리 침탈해 갔다. 침탈. 그래서 의리 조미합니다. 그럼 침탈이란 가부사에 반하여 조미를 뺏긴 겁니다. 즉 도둑질 강도질이에요. 가부사에 반하여 조미를 뺏긴 게 침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둑질거나 강도질에서 우리 컴퓨터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누가 소유자죠? 갑이 여전히 컴퓨터 소유자입니다. 갑은 여전히 소유자인데 갑은 현재 점유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갑은 소유권 같은 본권, 점유할 정당한 권리, 즉 소유권 같은 건 갑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갑은 점유를 뺏겼기 때문에 현재 점유권은 없는 겁니다. 반면 우리는 도둑놈이라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죠. 즉 우리 소유자도 아니고 돈 주고 빌린 것도 아니고 뺏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사실상 지배하면 타인은 을을 소유자로 알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점유권으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본권이 있든 없든 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도둑놈도 점유권 인정돼요.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 부르고 이 상태를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을 점유권이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이 있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자, 책을 보시면 169페이지죠. 1번 의의에서 양괄호 1번 점유권과 본권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물건을 돈으로 칩니다. 사실상 지배 돈으로 칩니다.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 한다. 2번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며 즉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말하죠. 그 뒤에 예시입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물건 점유할 수 있죠. 다음 지상권, 전세권 아직 지상권을 모르니까 전세권이 있으면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죠. 다음 임차권은 물권은 아니지만 이것도 돈 주고 빌린 거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 채권을 막론하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다 본권이랍니다. 그럼 3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가로칩니다. 즉 본권이 있든 없든 그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점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범, 도둑놈이죠. 도둑놈이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 자체는 일단 보호된다. 이게 점유권입니다. 본권과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넘겨보시면 171페이지예요. 171페이지. 자, 네모 2번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있나요? 그럼 잡아보세요. 아까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인 상이 있어요. 예외적인 상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두 가지가 다 예외적인 상입니다. 그럼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 없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랍니다. 반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 인정받는 사람을 간접점유자 그래요. 간접점유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건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있는 그대로. 잘 봐보세요. 점유보조자 점유자라고 써 있습니까? 점유자 아니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라고 썼어요. 점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유권 없다 하시면 돼요. 얘 점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점유자고 점유권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써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면 오히려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건. 아직 무슨 말인지 알기 전에 얘는 점유권 없다. 점유자죠. 점유권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점유보조자 그러면 뭐든지 없다 안 된다. 뭐든지 없다 안 된다. 간접점유자 나오면 뭐든지 있다 된다. 그러시면 시험 무조건 맞춰요. 그럼 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맞춰보세요. 점유보조자는 물권 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OX 뭐예요? 점유보조자는 물권 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무조건 X예요. 될 수 없답니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든지 X예요. 뭐든지 없다 하시면 돼요. 간접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므로 물권 요청권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럼 틀려서 얘는 뭐든지 있다요. 뭐든지 있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20년씩이나 점유를 해야 돼요. 20년씩이나 점유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간접 점유로 시효 취득할 수 있다. OX 뭐예요? 저 무조건 옵니다. 뭔지 몰라도 무조건 오예요.
그 다음 주겠지만 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예요. 유치가 점유고 말이에요. 그냥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뭐든지 있다. 그럼 문제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써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써 있는 그대로. 문제를 가르치고 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봐볼까요? 이제 그럼 좀 어려워 이제부터. 자 이제 법조문 봐보세요. 195조. 점유 보조자 있나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와요. 그 다음 말을 동원하십니다. 타인의 지시 동그라미.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하는 때 그 타인만 점유자로 한다. 이게 점유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타인 지시 동그라미 쳤죠. 갑이 미니스터 편의점 알바 아니 편의점 사장님이에요. 편의점 사장님이 아침에 의리라는 알바가 있거든요. 알바에게 지시를 내리고 사장님은 스크린 골프 치러 가요. 갑이 그러죠. 야 손님한테 친절히 담배 팔 때 신분증 확인 잘해 라고 지시를 내리고 얘는 놀러 갑니다. 그럼 매장은 누가 지배해요? 그럼 편의점은 을 혼자 지배해요. 을 혼자 사실상 지배합니다. 우리 사실상 지배하지만 이 지배는 우리 독자적 지배가 아니에요. 누구 지시를 받아요? 갑 지시를 받죠. 그럼 얘는 점유 보조자 얘는.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지만 얘는 점유 보조자니까 얘는 점유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애를 점유 보조자 그래요. 그럼 밖에 놀고 있는 사장님이 점유자예요. 얘를 점유주 또는 점유자랍니다. 점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우리는 점유권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집으로 가보면 갑이 집 주인이에요. 집 주인은 백화점 쇼핑 갔어요. 가사 도우미 가정부는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부 혼자 집을 지배하고 있지만 얘는 점유권 없어요. 점유권은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점유자고 이 사람은 점유 보조자로서 점유권 없어요. 회사로 가면 갑이 회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럼 얘는 회사에 있지만 회사 지시를 받아 점유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점유 보조자예요. 점유 보조자, 점유권 없습니다. 점유권 누구한테 있다? 회사 측에게 있는 겁니다. 은행도 회사 일종의 은행이 점유자면 은행 출납원 직원들은 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이렇게 타인 지시를 받아 점유하면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법에서 점유권 인정 안 해줘요. 이 자를 점유 보조자랍니다. 그러니까 갑은 점유자죠? 을은 점유자요 아니에요? 을은 점유자 아니란 말이죠. 얘는 그냥 점유 보조자지 점유자 아닙니다. 이런 관계를 점유 보조자랍니다. 다시 법조문에서 195조 밑에 194조 간접점이 있나요? 잡아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다음 사용대차가 무상,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사용대차가 무상, 공짜로 빌려준 거. 내 자전거 공짜로 하루 빌릴 수 있죠. 그렇죠? 내 별장 친구한테 이틀 빌릴 수 있죠 무상으로. 그다음 임대차는 유상, 돈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돈 받고. 사용대차가 무상, 공짜로 빌려줘요. 임대차는 유상, 돈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다음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가방을 보관한다 이런 거. 뭐 돈을 보관한다. 임치가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말이 어렵죠. 이제 예를 보면 됩니다. 갑에게 어떤 물건이 있어요. 물건. 뭐 부동산이나 동산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라 해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빌려줘요. 아파트에서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 또는 아파트를 임대차 했다. 또는 이게 뭐 자전거라면 자전거를 우리에게 공짜로 빌려줬다 해보세요.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자입니다. 그럼 이 물건을 우리 지배하겠죠. 우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요. 그러면 갑은 사실상 여기를 지배하지 않죠. 하지 않죠? 아파트라면 울 혼자 사는 거지 갑이랑 같이 삽니까? 그건 혼인이지 전세권이 아니에요. 임대차에도 갑은 여기 못 돌아요. 누구만 지배한다? 을만 지배해요. 그래서 갑은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갑은 현재 지배하지 않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은 현재는 지배하지 않지만 기간이 끝나면 언젠가는 돌려받을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현재는 지배하지 않지만 결국 갑이 돌려받을 거니까 이 상태를 법에서 점유권을 인정해버린다. 법에서. 그것을 간접점유 그래요. 아직은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를 돌려받을 지위에 있으니까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점유로 보호해줘요. 그럼 우리 직접점유입니다. 직접점유. 그러니까 여기랑 차이점은 여기는 을 점유자 아니죠. 갑만 점유자죠. 여기는 둘 다 점유자예요. 얘는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자입니다. 여기는 둘 다 점유자예요. 갑도 점유자, 을도 점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려주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 합니다. 이런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갑소유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를 직접 점유자, 갑을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임대차 나오면 점유자 몇 명이에요? 점유자 2명입니다. 전세권처럼 빌려주는 관계 나오면 점유자 2명이에요. 을이 직접 점유자, 갑이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둘 중에 뭐 하고 싶어요? 네? 당연히 이거 하고 싶죠. 이거 하고 싶죠? 얘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이에요. 그러죠?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러지 이게 훨씬 좋아요. 얘는 월세 내는 자요. 월세 받는 자요. 둘이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요? 우리 와서 인사해요. 갑은 괜찮으니까 저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생각하세요. 다시 앞으로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이 말이 이게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이 잘 내요. 그래서 앞으로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된 겁니다. 간접 점유자, 점유자요. 점유권이 있다 해서 얘는 뭐든지 있다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있다.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상당히 처음에는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점유 보조자가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가사상, 영어상, 기타 유상관계와요. 동그라미 칩니다. 타인 지시 동그라미. 타인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말한다. 예컨대 갑소유 토지를 을회사 지시에 따라 을회사 직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을회사가 점유자고 그 직원을 점유보조자랍니다. 이해가 좀 어렵지 보시고 2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을 갖지 못하고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 아까 이자만 지시 내린 자 이자만 점유주나 점유자요. 지시 내린 자만 지시 받는 자는 점유자 아닙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1번 빌려주는 거죠.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을 하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 점유권이 있다. 동그라미 2번은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네 줄 체크 7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3번 제3자에 의해 직접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다음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칩니다. 이자는 물론 간접 점유자 동그라미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조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든 간접 점유자 뭐든지 있다 하시면 돼요. 거기서 점유보호 조언권이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조언권을 말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일단 뭐든지 있다라고 한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러네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 조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럼 틀렸죠? 뭐든지 행사할 수 뭐든지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써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점유 그러면 간접 점유 훨씬 좋은 거죠? 제 인생의 목표가 간접 점유하는 거예요. 훨씬 좋은 겁니다. 직접 점유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네모 3번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있나요?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일단. 자주점유란 소유사가 있는 점입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사가 있는 점이에요. 소유사가 있는 점유. 그럼 타주점유는 뭘까요? 그렇죠? 소유사가 없는 점을 말합니다. 즉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한 점이에요. 그래서 소유사가 있는가 없는가 나눕니다. 그럼 자주 타주 구별은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권원을 보고 판단해요. 객관설입니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권원을 보고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을 알 수 없다. 권원이 불분명하면 그때는 좀 이따 자주점유로 추정해줘요. 이게 197조입니다. 원칙은 어떻게 한다?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권원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걸 점유자의 주관적 해석은 틀려요. 객관적 판단합니다. 객관 설치가 예를 들어오면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 매매했는데 아직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점유는 먼저 넘겨받았어요. 우리 부동산 점유는 받았다. 우리 부동산을 점유해요. 그럼 우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등기 안 하면 소유자 절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점유가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 점유는 우리는 내 것처럼 점유해요. 남 것처럼 점유해요. 내 것처럼 점유합니다. 즉 소유자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갑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점유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것처럼 점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소유자 아니지만 내 것처럼 점유해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란 소유자의 점이 그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소유 의사가 있으면 그게 자주예요. 객관적으로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점이 그거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더라도 돈 주고 사서 점유한다는 게
내 것처럼 점유하는 겁니다. 이게 자주입니다. 가장 극명한 예를 보면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이 자전거를 도둑놈이 훔쳐다 절취했다. 절도해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러면 도둑놈이죠. 그죠? 이거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도둑놈 점유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 자주예요. 우리는 절대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에게 돌려주려고 훔쳤나요? 내 것처럼 타요. 내 것처럼. 그게 자주입니다. 그래서 자주가 소유자의 점은 그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간에 소유자처럼 하는 게 자주입니다.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타주인가? 나는 자주 그래요. 이해 안 되시면 오늘 밤에 한번 나 물건 훔쳐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훔친가? 소유자처럼 훔쳐요. 소유자처럼 점유하려고. 그게 자주입니다. 오늘 밤에 탐을 한번 넘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빌려줬다.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임대차에 따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점유한다. 그럼 아까 이 빌려주는 관계를 얘를 직접 점유, 얘를 간접 점유 그랬죠. 다시 돌려받을 위치에 있죠. 현재 간접 점유입니다. 그럼 이 을 점유 이건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이제 타주겠죠? 내 거 아니니까 빌렸겠죠. 내 거 아니니까 빌린 겁니다. 이게 타주입니다. 타인이 주인임을 전제로 해서는 점이에요. 이게 타주입니다. 대표적인. 다음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오는데 갑부동산을 우리 돈 주고 사서요. 우리 점유하는데 이 매매가 무효래요. 우리는 무효인 매매를 통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일반적으로 무효인지 알고 돈 주고 샀을까요? 무효인지 모르고 돈 주고 샀겠죠. 그럼 을은 현재 본권은 없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통해서 점유하는데 그 매매가 아무 효력 없거든요. 그럼 을은 점유할 권리 없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을이라면 이런 거 모르고 샀을 거예요. 모르고 사서 점유를 받았겠죠. 이걸 모른다가 선이. 선이죠? 그럼 선이라면 을은 자주점유로 평가돼요. 그래서 돈 주고 샀으면 웬만하면 자주예요. 웬만하면. 을은 무효인지 몰랐죠. 본권 없더라도 을은 무효인지 모르고 샀다면 돈 주고 샀으니까 을은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자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면 성질하면 발로 막 찰 수 있어요. 내 거니까. 사실 내 거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것을 자주라 그래요. 근데 만일 하나 을도 무효임을 알고 샀대요. 알고 샀다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없죠. 그때는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매매가 나오면 웬만하면 자주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무효인지 몰랐을 겁니다. 자주로 평가해요. 뭔지 알았다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타주가 타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할 때 비진입 표시가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두 번째 어려운 게 점유, 이 점유제도예요. 점유.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는 생각해 본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점유라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죠 아마.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 좀 낯선 거예요. 내용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라 어려워요.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171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의의가 있나요? 동그란 1번 소유사를 가져간 점유를 자주점유. 그다음에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점유를 타주점유란다. 2번 자주점유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져가는 점유를 말하며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즉 아까 도둑놈은 소유권이 있다고 믿지 않죠. 그래도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가 자주예요. 자주. 내 것처럼 하는 점유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판단 기준 있나요? 그럼 객관설 보세요.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그다음 객관적 도나십니다.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아래 칸 자주점유 추정. 권원 전부가 불분명하거나 권원은 있으나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까지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점유했는가 그걸 알 수 없대요. 그때는 일단 자주를 일단 추정해 줍니다. 원칙은 객관설이에요. 그럼 양가로 3번 있나요?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세 줄 다 읽어보세요. 세 줄 체크.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이 말이에요. 자주. 또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등기하는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을이 먼저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내 것처럼 사용하겠죠? 자주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갑토지고 여기 을토지예요. 이렇게 이제 을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꼭 없어도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데 좀 얘기를 어렵게 해놨네요. 그냥 이렇게 토지만 해볼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 토지를 병이 매수합니다. 병이 매수해서 이 토지를 이제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병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하다가 이 경계를 약간 오인했어요. 경계를 살짝 오인해서 갑소지를 살짝 넘어가서 이렇게 점유하네요.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 비싼 땅 아니에요. 저기 완도 해남에 살짝 넘어와도 간신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겠죠? 그러겠죠? 비싼 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병이 살짝 넘어가서 농사짓 됐잖아요. 그러면 병은 이만큼 갑 허락 없이 넘어갔죠. 그럼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병은 갑 허락 없이 살짝 넘어갔죠. 본권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병이 내 땅인 줄 알고 경계를 오인해서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자주점유로 평가해요. 자주. 단 우리 병이 이걸 상당히 넘어가 버렸다. 상당히 초과면 그때는 남은 땅인지 알고 봐요. 아는 걸로. 그래서 타주가 되는데 살짝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주 평가합니다. 자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동그라미 2번.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만 보셔도 돼요.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율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조 토지의 자 일부 도나십니다. 일부가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한 것으로 믿고 점유하는 경우 그럼 본권 없어요. 갑토지 침범했잖아요. 갑오락 없이. 그렇지만 돈 주고 사서 점에다가 살짝 넘어가면 이것을 자주라고 평가합니다. 그때는 자주점에 해당한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 양가로 4번 권원선질 타주가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점유는 다 빌린 사람들이죠. 타주점이다. 일단 1번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구별해 보시고 나 오른쪽 오시면 네모 4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있는데 그럼 양가로 2번만 딱 보시면 돼요. 일단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있나요? 그럼 선의는 뭘 모른다 그 말이죠. 악의는 뭘 안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아는가? 그게 문제가 돼요. 뭘 모르고 뭘 아는가? 그래서 선의 악의는 본권이 없어요. 본권 없음을 모르는 점유가 선이고 본권 없음을 아는 점유가 악의 점입니다. 목적어가 뭐다? 본권. 본권 없음. 즉 소유권 없어요. 전세권 없어요. 임차권 없는 겁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모르는가 아는가 차이예요. 아까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갑소의 자전거를 우리 훔쳐왔다. 우리 훔쳐 절취해서 도둑놈이 타고 다녀요. 그럼 우리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죠. 우리는 점유할 권리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게 훔친 거예요. 아는 게. 점유할 권리 없음을 아는 거죠. 그게 도둑놈이에요. 악이에요. 알아요. 악이. 악입니다. 근데 자주예요 타주예요? 그건 자주예요. 자주 훔쳤으니까 자주입니다. 자주예요. 그러니까 뭐 선의가 자주고 악의가 타주 그런 것이 없어요. 선인가 악인가 따로 판단하고 자주 타주 따로 판단해요. 따로. 다시 선의가 자주고 악의가 타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주가 타주 따로 판단하고 선의 악의 따로 판단해야 돼요. 이 도둑놈은 본권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악의. 그렇지만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게 자주입니다. 자주점유. 다음 이게 어려운데 갑과 을이 매매인데 을이 점유해줘. 근데 그 매매가 무효래요. 그럼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라고 없으니까 을은 아무런 권한 없이도 지금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현재 본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을이라면 무효인지 모르고 샀을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을이 참 특이하게 무효인지 알고 샀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유권 취득을 들었으니까 타주가 돼요. 그래서 이 사례만 선의가 자주가 악의가 타주입니다. 근데 꼭 이런 공식 없어요. 이렇게 악의여도 자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의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공식 없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엇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중과 타중과 따로 판단하고 선의 악의를 따로 판단해야 돼요. 그럼 자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선의의 자주점자가 있어요. 선의의 자주점자. 그럼 선의의 자주점자는 1번 소유자이다. 2번 소유자 아니다. 3번 소유자일 것 같다. 정답이 뭘까요? 선의 자주점자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소유자일 것 같다. 1번이 여기 맞습니다. 지금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다 동의하세요? 아까 선의가 전제가 뭐다? 뭘 몰라요? 절대 소유권 없어요. 소유권 없고 임차권 없고 전세권 없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선이란 말이 본권이 없어요. 본권. 소유권 없어요. 임차권 없고 전세권 없다. 소유권 없단 말이에요. 임차권도 없다. 그래서 절대 소유자가 아니에요. 2번이 답입니다. 여기 소유자 아니에요.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나요? 취득할 수 없죠. 그래서 선이 그 말이 본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을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을은 무효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의자주는 절대 소유자 아닌데 자기가에게 소유권 없음을 꿈에도 모르는 자예요. 원래는 소유자 아닌데 내가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가 선의자주예요. 그거 하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원래 소유자 아닌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 즉 무효임을 꿈에도 모르는 자가 선의자주입니다. 소유자 아니에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하기 대전제가 뭐다? 본권 없다. 본권. 그래서 자 이건 처음에 헷갈립니다. 누구나 그래요. 자 이제 박스 보세요. 양괄호 2번 선의 악의 점유. 박스 선의 점이 있나요? 동그라미 칩니다. 본권이 없음 동그라미. 본권 없다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악의 점유도 동그라미 칩니다. 본권이 없음. 본권이 없음 알면서 또는 본권이 유무 있는가 없는가에 의심 품은 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본권이 없다는 게 대천제. 본권이 없음을 모른다, 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네임 5번 오세요. 점유권 효력 있나요? 그럼 양가로 1번에 197조가 있어요. 점유 태양 있나요? 자, 1항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사로 그게 자주 소유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또는 추정한다. 다시 1항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추정한다 옆에 써보세요. 가로 열고 무과실 X. 좋은 건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됩니다. 무과실 X.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써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기 전에 추정되나 무과실 동그라십니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과실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그 1항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 1항 안에 무과실 써놓으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과실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시험이니까 우리는. 그럼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면 뭔가 있으니까 점유하겠지라고 추정해줘요. 점유자는 소유사 자주로 추정이 되고 선의로 추정되고 평온, 공연 이렇게 좋은 게 다 추정이 돼요. 근데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주 반대가 타주점이죠. 선의 반대가 악의점입니다. 평온이 평화롭게 그 말 같죠? 반대말이 폭력, 뭐 강폭, 폭력, 강폭 그런 말이에요. 공연이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반대말이 약간 촌스러운데 은비 그래요. 뭐 은비, 뭐 은밀히 비밀스럽게 그런 말이에요. 좀 촌스럽죠? 아무튼 점유자는 이게 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뭔가 네 가지가 법에서 뭔가 추정이 되면 점유자가 추정 그 말은 점유자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정 그러면 입증 책임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인과 타주인과 다툼이 있으면 점유자가 내가 자주라고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나와 다투는 자가 타주라고 증명해야 돼요. 어떤 점유가 선의가 악인가 다툼이 있으면 점유자는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습니다. 다투는 상대방이 악이라고 입증해야 돼요. 일단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만 그냥 오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제 3월달도 가셔야지 좀 정확할 겁니다. 일단 용어만 반대말 여러 개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일단 무과실에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174페이지. 자, 양괄호 2번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력 있나요? 200조 권리적법 추정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동원하십니다. 그건 점유물은 동산을 말해요. 부동산 X.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아까 이 양복 누구 거예요? 양복. 이 싸구려 동산은 점유 가지고 있으면 네 거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울 올라가서 강남에서 나대지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네 거라 안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에 올라가 있어야 권리자로 추정하고 이 싸구려 동산만 점유할 때 네 거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문에 말한 점유물은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아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해서 권리자로 보지 않습니다. 동산을 점유하면 일단 권리자로 봐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추정은 즉 200조는 동산에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의 추정력이 있지 않으므로 점유를 하고 있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명의인 동그라미 등기부에 올라온 자가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다음 이제 하단의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점유 승계 주장과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점유권이 완성되려면 소유권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아마 좀 뜬구름 잡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소유권까지 하고 1월 달에 또 소유권과 한번 해야만 뭔가 좀 잡힐 거예요. 일단 오늘은 법 규정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점유인재 병합 분리가 나오는데 점유자는 앞사람 점유까지 내가 병합 합할 수 있고 또는 내 점유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분리 병합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갑이 이만큼 점유했어요. 갑이 10년간 점유했다. 10년간 타주점이라 해요. 타주. 이렇게 가정해보고 또 우리 7년간 점유했어요. 이걸 자주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현재 병이 5년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라 해보세요. 그럼 현재 병이 점유자죠. 그럼 병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은 내 점유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주 5년. 그리고 앞사람 을점유까지만 이것까지만 주장할 수 있어요. 단 앞사람 점유까지 주장하려면 하자까지 생겨요. 하자. 근데 둘 다 자주라 하니 하자가 없어 보여요. 그다음 병은 갑점유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병은 그럼 갑점유까지 선택하게 되면 총 몇 년이죠? 총 22년이지만 22년 타주가 되버려요. 타주. 22년 타주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자기가 뭔가 자주만 주장해야 된다면 갑점유까지 생기면 안 돼요. 을점유까지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걸 선택을 해요. 내 거 5년만 하거나 을 것까지 12년 자주를 주장하고 자주 또는 갑과까지 합산하면 기간은 늘어나지만 전부 타주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법 좀 봐보세요. 자, 199조 1항 점유자 승계인은 병이에요. 병은 자기 점유만 주장, 그게 분리. 병이 내 점유만 주장, 분리한다. 분리하거나 그다음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그게 병합할 수 있다. 병이 선택해요. 사람이 많으면 을 것까지만 하거나 갑과까지 다 하거나 병이 선택합니다. 단 2항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경우 병합을 선택할 때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래서 여기 갑과까지 선택하면 22년이지만 전부 타주가 되어버립니다. 예,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네 줄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책은 선의 악의를 예를 들었고 저는 자주 타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175페이지 네모 6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관계 있나요? 이게 점유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법조문이 중간에 양괄호 2번이 있죠. 201조 있나요? 제일 아래 법조문 202조가 있죠.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203조 있나요? 이 세 가지 법조문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랍니다. 201조부터 203조를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 해요. 그럼 이 201조부터 203조는 언제 적용되는가? 이 법조문 적용 범위를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법조문은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가 그럼 거기 점유자는 본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얘가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내 물건 내놔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저세의 조문이 적용돼요. 이때만. 그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현재 소유자가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만약 본권 있는 점유자가 있다. 즉 임차인 본권 있나요? 임차인 본권 있죠. 임차권 돈 주고 정당이 빌렸잖아요. 그렇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에는 반환 청구하면 이 조문 적용되지 않아요. 세 가지 조문. 전세권자 본권 있죠. 이자에게 돌려달라면 적용 안 돼요. 본권 있으면 적용 안 됩니다. 언제만 적용된다? 본권 없는 점유자. 왜냐하면 임차인은 나중에 하겠지만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어야 다. 전세권자도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돼요. 내 물건 돌려달랬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글을 아주 많이 읽는다 그랬어요. 갑소유 시골에 농가가 있거든요. 갑이 서울에 사니라고 시골 농가를 거의 방치해요. 그래서 그냥 마을 이장 을에게 아버지랑 친하니까 이장 을에게 맡겨놨어요. 관리 좀 해달라고. 근데 갑이 여기 몇 년간 나타나니까 이 마을 이장이 등기부를 이주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무효죠? 을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귀농자 병이 있네요. 귀농자 병에게 소유자인 양 팔았어요. 그리고 등기해주고 병에게 점유까지 다 시켜줬어요. 그럼 병은 태어나서 이날 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앞사치 이런 걸 전혀 모른대요.
병의 선이라 해보세요. 앞사실 전혀 모른다. 그럼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무효. 절대적 무효 또는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랬어요. 그럼 병은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죠.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인 매매를 통해서 점유합니다. 본권 없죠? 본권 없지만 자기가 본권 없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돈 주고 샀으니까 현재 자주점유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일종의 선의 자주입니다. 그럼 병은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꿈에도 모르고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겁니다. 그게 선의 자주예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선의 자주는 절대 소유자가 아니지만 자기를 소유자로 굳게 믿고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그자가 선의 자주입니다. 그래서 내 집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집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땅값이 엄청 올랐네요. 고속도로가 뚫려요. 막 호텔이 생기고 갑이 내려가 봤죠. 땅값이 오르니까 가봤더니 이상한 놈이 살고 있네. 갑이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빨리 나가. 내 물건 돌려주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합니다. 너 빨리 나가 그랬어요. 내 물건 돌려주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현재 소유자 갑이 그동안 본권 없이 점유하는 병에 대해서 내 물건 돌려줘 그래요. 그럼 병은 본권 없죠. 나가야겠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 3년쯤 살고 있는데 갑이 쫓아서 내가 소유니까 나가 그래요. 나가고 내 물건 돌려줘 그러면 병은 나가야 돼요. 본권 없으니까. 나갈 때 보통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세 가지. 첫째, 병은 지금까지 권한 없이 갑집에 살았죠.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3년간 월세를 갑에게 줘야 되는가? 그게 첫째 문제돼요. 두 번째, 병이 물건을 좀 부셨대요. 집을 좀 부셨다면 병은 얼마만큼 그 집을 고쳐주는가? 그게 문제됩니다. 세 번째, 병이 집이 오래돼서 이 집에 비용을 지출했다. 뭐 필요비나 유익비, 뭐 리모델링했다. 그럼 그 돈을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문제됩니다. 병은 나가면서 그 세 가지 문제돼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201조부터 203조까지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럼 첫째 201조에서 병이 나갈 때 병이 선이라면 그동안 취득한 병이 그동안의 과실을 취득해요. 이때 과실은 천연과실이나 법정과실 포함돼요. 그리고 사용이익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걸 다 과실 그래요. 천연과실이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것.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이런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 이런 겁니다. 그냥 천연과실. 법정과실 월세. 빌려줬더니 월세가 나왔다. 사용액은 그냥 병 내가 그냥 3년간 사용했어요. 그게 사용액입니다. 병이 선이었다면 3년간 이런 과실을 취득해요. 그럼 병은 갑에게 월세를 안 줘도 돼요. 선이었다면. 지금 병 쫓겨나요. 거지돼가지고 이 추운데 쫓겨나는데 3년간 월세까지 내라 그러면 병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병이 앞사실 뭐인지 몰랐다면 죽지 말라고 월세는 그냥 병이 취득합니다. 병은 3년간 월세를 갑에게 안 줘도 돼요. 갑 불쌍하죠? 그래서 병이 더 불쌍해 죽지 말라고. 아니 3년 동안 방창 갑 너를 더 나무란 겁니다. 그럼 갑은 을을 잡아서 알아서 그거 다 받으면 돼요. 병 건들지 말아요. 그럼 죽을지 모르니까. 병이 그동안 선이었다면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은 3년간 월세 못 받는 손해 입었더라도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냥 갑은 을에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병이 하루는 지금 내 집으로 살고 있어요. 하루는 집에 가서 성질나니까 싱크대를 발로 찼거든요. 싱크대가 떨어져 나갔어요. 문을 발로 찼는데 문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추워 죽겠죠? 근데 갑이 야, 너 내 집에서 뭐해? 내 집 돌려줘 그래요. 그럼 병은 얼마만큼 문을 고쳐주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202조에서 병이 집을 부셨잖아요. 병이 물건을 멸실을 해소시켰을 때 그런데 갑이 내 집 돌려줘 그러네요. 그럼 병은 얼마만큼 고쳐주냐면 병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였다면 물건 부셔진 현존 상태 그대로 돌려줘요. 안 고쳐주고 물건 부셔진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합니다. 즉 현존 이익만 그대로 반환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부에서 선자윤전. 선자만 부셔진 그대로 반환하면 현존 이익. 그러면 선자가 아니라면 선자가 아니고 그 이외에는 전손해배상이에요. 문 새 걸로 고쳐줘야 돼요. 싱크대 펴줘야 돼요. 그 이외란 병이 악이었거나 또는 병이 선이었지만 타주점유자였다. 이런 게 선자가 아닌 경우예요. 선자가 아닌 그 외에는 전손해배상입니다. 전손해배상. 그러니까 선자윤전만 외우면 나머지 무조건 전손해배상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런 게 다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선자윤전만 외우시면 돼요. 악이란 말은 봐보세요.
병이 무효임을 알았대요. 그럼 내 집 아닌지 알았죠? 그럼 술 먹고 들어와서 성질난다고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발로 차면 안 되겠죠? 차서 문이 깨졌다면 문 다 고쳐줘야 돼요. 다음 몰랐더라도 타주면 문 다 새로 고쳐줘야 돼요. 타주가 이겁니다. 봐보세요. 병이 만약에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였다. 임대차. 병이 임차인이래요. 그럼 병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즉 을을 소유자로 믿었대요. 그럼 선이에요. 그래도 빌렸죠. 그럼 타주예요. 타주. 타주입니다. 그럼 병은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어차피 내 집 아니죠. 그럼 손 마시고 들어와서 발로 차면 돼요, 안 돼요? 차면 안 되겠죠? 차서 문짝 깨지면 새 걸로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 성질난 문 좀 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돌릴 때는 문 깨진 그대로 돌려준다. 내 것처럼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전손의 배상이에요. 그래서 선자연전만 이용돼. 선자연전. 그 다음에 병이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203조에서 갑이 나가 그러면 내 물건 돌려줘. 그때 병은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꼭 드릴 필요가 없지만 돈을 들이니까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있대요. 예를 들면 리모델링 같은 거. 그럼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돈은 만약에 병이 3년 전에 들어갈 때 리모델링 3천만 원치 했대요. 3천만 원. 이제 3년 후에 갑이 내 집 돌려줘 그러죠. 그럼 3년 동안 이게 가치가 깎여서 3년 후니 이게 2천만 원으로 가치가 깎였대요. 그러면 병이 들인 돈이 3천만 원이지만 갑이 현재 받아갈 때 가치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얼마 주면 될 것 같아요? 병이 준 돈 다 줘야 할까요? 아니겠죠. 1천만 원 감가이익은 병이 3년간 누렸어요. 갑은 내가 현재 받아갈 때 가치인 2천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돈을 둘 중에 회복자 갑에게 선택하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갑이 2천만 원 줄 겁니다. 병한테 선택하라 하면 병이 속옷이도 3천만 원 선택할지 모르니까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병이 선이든 악이든 자주이든 타주이든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모든 점유자는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병이 지금까지 본권 없이 3년간 살고 있죠. 갑이 쫓아서 내 집이니까 나가 그러면 병은 본권 없이 나가야 돼요. 그냥 병이 3년간 월세 상당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가. 그때 병이 선이라면 월세 상당 이익을 병이 취득해요. 악이면 돌려줘야 돼요. 선이면 병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물어오면 선인가 악인가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병이 물건을 부셨대요. 그때 선자만 부셔진 그대로 돌려줘요. 나머지는 무조건 전손의 배상. 새 걸로 다 고쳐줍니다. 다음 비용 물어오면 비용은 아무것도 안 봐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무조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 여보세요. 자 봐보세요. 갑에게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 훔쳐갔네요. 절취. 우리 도둑놈인데 컴퓨터를 켜보니까 모니터가 고장나서 모니터를 도둑놈 돈으로 5만 원 주고 고쳤어요. 큰 돈 썼죠 도둑놈이? 모니터 고쳤습니다. 근데 갑한테 들켰어요. 갑이 야 내 컴퓨터 내놔 그래요. 내 컴퓨터 내놔. 그럼 우리는 돌려주겠죠. 돌려줄 때 5만 원 받아야 안 받아요? 5만 원 받아야 돼요. 5만 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절도죄로 고소한다 그러면 청구 안 할지 몰라요. 근데 형법을 제하세요. 형법을 제하면 우리는 5만 원 내 돈 들였죠. 갑이 받아간 컴퓨터에 가치 증거가 있거든요. 그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을 생각하지 마시면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도둑놈이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린 고장난 물건 다 밖에 내놔요. 그리고 CCTV 달아놔요. 김치냉장고 고장내니까 내놨어요. 얘가 가져갔거든요. 얘가 고쳤어요. 그럼 그냥 받아오면 되네. 내 거니까. 그럼 오히려 이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절도죄로 고소하든 말든 간에 이 돈은 어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우세 이제부터 비용은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어요. 필요비익비는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딱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럼 뭐 도둑놈이 비용을 청구해? 라고 틀릴 수가 있어요.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아예 딱 외우세요. 여기. 안 외우면 나올 때마다 헷갈리면 되게. 그래서 비용은 여기 선의악이 자주 타주 묻지 않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자 175페이지는 상단에 의의 있죠? 동그라미 1번은 다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 다섯 줄이 다 이 사례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주의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 경우 즉 소유자와 점유자 간에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대차 등에 있는 경우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권이 있으면 적용 안 돼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제목에 선의 동그라미. 그럼 201조 1항 보세요. 1항의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 과실을 취득한다.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과실이 실수요. 실수.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선이면 병이 월 3년간 월세를 취득해야 이득을, 악이면 다 돌려줘야 돼요. 법조문 1항과 2항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 양괄호 3번에 목적물 멸실훼손 있나요? 그럼 202조가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202조 보세요. 점유자 회복자는 책임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가 병이죠. 병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그 다음 선이 있나요? 선이 밑에 자주 써보세요. 자주. 아까 선이 자주 이렇게 선이 자주. 자주를 써보세요. 선이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동그라미세요. 현존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 장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죠. 다시 소유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배상 그랬어요. 아까 여기 선의는 타주 손해 전부 배상. 그러니까 법에 없지만 선의 이 말이 없지만 자주만 현존이에요. 선자현존 개세기 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선자현존. 나머지는 다 전손해 배상. 법조문 확인하셨죠? 그럼 이때 동그라미 1번, 2번 글 읽어보세요. 1번, 2번. 넘겨보시면 양가로 4번 점유자 비용상환 청구입니다. 자, 203조 1항 보세요. 1항.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일단 보세요.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필요비는 꼭 드려야 할 돈. 다음 2항을 보세요.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다음 누구 선택이죠? 회복자 선택 don하신다. 그걸 시험에 가끔 물어봅니다. 회복자 선택해조차 그 지출 금액이 아까 3천만 원, 병이 들인 3천만 원이나 증가액이 현재 갑이 받아갈 때 감가된 가치, 증가액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한 줄만 밑줄. 악이 그다음 불법 동원하세요. 불법 점유일지라도 비용 상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 자타 따지지 않고 누구나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즉 3천만 원 드렸지만 현재 가치가 10원도 안 남았대요. 그럼 청구 못해요. 지금 가치가 이렇게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다음 회복자 선택조차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권법 하시면서 이제 좀 어려운 점유권 보셨죠? 점유는 아무튼 처음이라 좀 약간 낯서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이게 해마다 나오니까 일단 시험은 일단 결국 4줄만 외우시면 무조건 맞춰야 되지만 근데 그 전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소유권부터 해서 물권법을 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